테이블랩스 케빈강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케빈강 대표님이 오늘 프랍 트레이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어제 예고를 해주셔서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이게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예전보다.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가 없을 때는 결국은 펀드 매니저가 있었고 그다음에 프랍 트레이더가 있었어요. 프랍 트레이더는 대부분 이제 증권사나 은행에서 고유자산, 그러니까 은행 돈이나 증권사 돈을 그냥 운영하는 트레이더가 프랍 트레이더예요. 그러니까 고객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 PM,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렇게 부르는 거고, 보통 트레이더들, 은행이나 증권사 딜링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트레이더라고 불러요. 네. 매니저라고, 펀드 매니저라고 안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인 시간을 대부분 다 그냥 트레이더로 지냈다가 이제 대형사 나오면서 이제 스타트업 하는 펀드 매니저를 잠깐 한 3년 한 건데,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 경험상. 트레이더 할 때의 마인드랑 펀드 매니저 할 때 마인드가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개인들은 트레이딩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개인도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들은 대부분 이제 하이 리턴을 원해서 이제 좀 막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장기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연금 같은 거 넣어놓은 분들도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게 넣어놓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인 거고, 그다음에 막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더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샀다 팔았다 막 하는 걸 투기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트레이더들이 투기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트레이더는 투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는 거나 투기를 하는 거나 뭐 트레이딩을 하는 거나 다 목적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빨리빨리 많이 벌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그 프랍 트레이더와 펀드 매니저의 이제 차이는, 프랍 트레이더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절대 돈을 많이 벌려고 그쵸. 하는 것이고, 펀드 매니저는 이제 그냥 그 어떤 수치를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 코스피가 10% 올랐으면 나는 12% 오르면 되는 거고, 코스피가 10% 빠졌으면 나는 8%만 터졌으면 되는 거고. 벤치마크라는 게 있죠. 조금 다르죠. 원래 목표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류가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샀다 팔았다 하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에서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면, 이제 그 어저께는,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런 데가 들어와서 호가창에다가 막 넣었다 뺐다 하니까 그런 거 자꾸 보면 안 된다. 맞아요. 쏠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프랍 트레이더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는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본인의 성향이 트레이딩 성향인지 펀드 매니저 성향인지 보셔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자기 이제 자산을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렇네요. 마켓의 큰 네. 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적들을 알아야 이기니까. 들으시면서 나의 성향은 또 어떤 건지. 우리 개인들의 이 기관 투자가들은 도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통 이제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방향성 베팅을 하는 베팅도 있고요. 그 다음에 ELS 해지나 아니면 시장 조성 같은 걸 해서 돈을 버는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데, 그 글로벌 크라이시스 이후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2007년도에 미국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말 뭐 아이비들이 프랍 트레이딩에서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왜냐하면 약간 뭐 나쁘게 얘기하면 프런트러닝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큰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니까 먼저 이제 포지션 잡고 거기다 막 던지고 뭐 이러면서 큰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이제 서브프라임 생기면서 보니까 이건 너무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프랍 트레이딩을 많이 없앴어요. 그러면서 두 개로 나뉘어졌고, 나뉘어지면서 밖으로 나가서 헤지펀드라는 것들이 더 커지고 이제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런 상태 내에서 근데 이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면서 헤지펀드도 너네들 8% 버는 거 별거 아니네. 그냥 내가 해도 10% 20%씩 버는데 뭐야 이러면서 이제 헤지펀드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전략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에 반해서 이제 프랍 트레이더들이 약간 이제 시장 조성, ELS, 구조화 상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현물이랑 선물들을 프랍 트레이더들은 이제 목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대 수익이에요. 올해 얼마 벌 거야? 돈은 얼마 쓰든 상관없어. 근데 리스크는 쓰지 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리스크를 안 쓰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을 하니까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고,
사는 거와 파는 거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물, 선물을 합쳐서 트레이딩도 많이 하고 현선 차익 거래, 그다음에 뭐 하이 프리퀀시, 뭐 주식, 옵션, 선물 중에서 가격이 어떤 게 조금이라도 싸면 싼 거를 사고 비싼 걸 팔아가지고 계속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보면은 실제로 절대 수익 추구한다라는 게 굉장히 다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크가 존재하고 네. 그것보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형 펀드 매니저도 있고 채권형도 있고 뭐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펀드 매니저도 이제는 종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 와중에 그걸로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주식형 펀드 매니저는 고객이 돈을 주면 무조건 주식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약관에 70% 또는 90% 이상 주식을 편입해야 된다는 약관이 있어요. 그 약관이라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빠지더라도 난 사야 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펀드 매니저의 입장은 무조건 주식을 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BOA, 펀드 매니저 리서치 뭐 이러면서 현금 비중이 2%다, 3%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빠질 것 같은데 왜 3%, 5% 이거밖에 현금을 안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들은 무조건 사야 해요. 90%. 그러니까 뭐 그걸로 100%를 채우든 그 밴드가 현금을 가질 수 있는 밴드가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안전 주식 사야 된다, 아니면 성장주 사야 된다, 가치주 사야 된다 이러면서 주식 비중은 90을 맞추면서 왔다 갔다 조절을 해야 되는 게 펀드 매니저인 거죠.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은 주식으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네. 저는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무조건 사야 된다는 말이 좀 와닿아요. 왜냐면 주식이 많이 내릴 때 왜 저 인간들이 계속 저렇게 사나. 네. 하는 게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네. 약관에 돼 있으니까. 네, 약관에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룸이 크지가 않은 거죠.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는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주식은 네.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걸 일단 생각하시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가랑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의 가장 큰 이제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프랍 트레이더는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수익을 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국내 증권사에서 뭐 계약직으로 돼 있는 프랍 트레이더들은 3개월 동안 깨지면 잘려요. 네. 대신에 이제 버는 돈에 뭐 30% 줄게, 50% 줄게 막 이런 계약을 맺고 선물이나 이런 거를 사다 팔았다 막 하는 쪽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내일이 없죠. 오늘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이 장이 뭐 불리시한 장이다, 뭐 포지션을 테이크하겠다, 뭐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예, 그걸 또 이제 투기라고 그러면 볼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투기라기보다는 방향성이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이 위쪽이 더 높을 것 같을 때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본인이 봐서 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실제로는 프랍 트레이드가 내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한정된 시간밖에 없잖아요. 예, 장기 투자를 해서 빠졌는데 나는 끝까지 버텨요. 이게 저평가됐어요. 이렇게 우길 수가 없어요. 그냥 잘라야 돼요. 포지션을. 그에 반해 펀드 매니저는 이제 내 돈이 일단 아니잖아요. 고객이 환매만 안 해가면 돼요. 환매해가면 펀드 매니저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네. 주식 매도가 그러면은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한다는 거는 본인이 하는 거냐라고 보면 저는 본인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 고객이 펀드에다가 돈을 넣었던 걸 기관 고객이 펀드에 넣었던 걸 다 빼버려요. 그럼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다 팔아서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펀드가 움직이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 진짜로 에셋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들어가냐 나오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라고 네.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펀드 매니저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장기적인 이제 뷰를 가지고 그다음에 저평가됐는지를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랍 트레이더랑 펀드 매니저는 완전 다르잖아요. 일단 색깔 네네. 자체가. 그럼 이제 프랍 트레이더는 보면은 바이로 셀 하이를 하는 낮은 데서 사서 높은 데 파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펀드 매니저는 내가 가치 평가를 해서 샀잖아요. 근데 더 주가가 빠지면 가치가 더 싸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로를 물타기를 계속해도 되는 사람들인 거죠.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적정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보다 싸다면 더 사고 더 사고 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포트폴리오 매니저. 물론 저기도 개별 종목당 손실한도라는 게 다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무조건 잘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마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빠질 놈이 없는 거를 사가지고 더 빠질 때마다 더 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기관이 특히 펀드 매니저가 뭐 롱이다 숏이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사야 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게 100억에 70% 뭐 얼마가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더 사 있으면 롱이고 덜 사 있으면 포지션이 숏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 주식형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원래로 따지면 100%를 사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주가 올라간 만큼 못 따라가면 혼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덜 사고 싶다는 얘기는 일단 빠질 것 같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인덱스보다만 자기는 잘하면 되니까. 네네. 왜냐하면 그 자기 주식형 펀드에 돈을 넣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주식형 익스포저를 지어라라고 해서 얼로케이션에서 준 거잖아요. 네. 분산 투자에서. 네.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네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선택해서 포트폴리오상 주식 비중 이만큼 넣었는데 네가 주식을 안 사놓는 거는 자기 주식 비중이 너무 없어지는 네. 거잖아요. 엔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방향성, 그러니까 그 비중 조절에 있어서는 본인이 의사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깨져도 자기 손실이 아닌 거죠. 벤치마크 보고 나면 잘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책임 소재도 완전 다르고 받아가는 페이오프도 완전히 달라요. 헤지 펀드를 제외한 펀드 매니저들은 실제로 페이아웃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성과를 잘 낸다 그래서 뭐 환경 뭐나 이런 연합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매니저 풀 하잖아요. 네네. 1등, 2등 이런 거 할 때 좋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한테 오는 비중들은 이제 주식형이나 어떤 그런 패시브한 형태들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그레시브하게 운영을 안 하죠. 근데 프랍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일단 매년 나에게 주는 보너스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나의 그 생명줄을 쥐고 있잖아요. 깨지면 잘리는 거니까. 3개월. 네, 3개월 또는 뭐 한 3년? 회사마다 다르죠. 네. 그래서 짧은 쪽일수록 많이 주고요. 길수록 이제 안전도가 좀 높아지면은 이제 조금 주죠. 그것도 하이 리스크.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군요. 펀드 중에 이제 헤지 펀드는 저기 프랍 이름은 펀드 매니저지만 프랍 트레이더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행위 자체는 네. 프랍 트레이더에 가깝게 행위를 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은 프랍 트레이더 외국 같은 경우는 프랍 트레이더를 하다가 회사가 너 나가서 회사 차릴래 그러면 거기다가 돈도 확 넣어주죠. 몇백억씩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시작할 때 회사 돈을 받고 출발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프랍 트레이더는 시간이 내 편이 아니잖아요. 그에 반대로 개인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내 편이라는 게 가장 큰 어드밴티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여유 자금으로만 하면 뭐 빠져도 버티면 되잖아요. 존버가 가능하지만 기관 투자가는 존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내일이 끝이기 때문에 한 1년 맥시멈 봐줘도 프랍 트레이더는 1년씩 봐주는 거이기 때문에 뭐 지금 계셨던 이제 딜링룸, 은행 딜링룸 같은 경우도 약간은 조금 다르면서 비슷해요. 왜냐하면 $1에서도 포지션을 열 때 버짓을 그러니까 목표 손익을 딱 맞았으면은 그 목표 손익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생각을 해보면 개인 투자가들은 시간은 내 편 맞는데 그 심심해서 잘 안 되죠. 그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않아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근질근질 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면 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트레이딩이란 얘기는 일단 샀다 팔았다를 좀 하고 싶다는 얘기고 네. 약간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라는 표현을 쓰면은 좀 장기적으로 봐서 그냥 나 묻어놓고 갈래. 막 흔들리는 거는 신경 안 쓸래. 나는 그냥 지금 본업을 충실히 하고 그냥 대충 주식, 채권 비중 대충 넣어놓고 그냥 한 3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만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조절만 할게. 그렇게 진득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많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건 네.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이제 내가 좀 재미삼아 좀 하는 경향도 좀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투기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도박성처럼 이제 약간 중독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계속 화면 보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 진짜로 당구 치면 이제 천장 위에 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게 차트가 눈에서 진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프랍 트레이딩 너무 열심히 하면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고 실제로 가격만 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막 움직여요. 이렇게 누워도 침대에서. 그러니까 개인도 프랍 트레이더처럼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있고 펀드 매니저처럼 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트레이딩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트레이딩에서 가장 기본적인 돈 버는 룰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첫 번째 룰이 한 가지 얘기하는 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수익은 길게 가져가 커야 되고 손실은 조금씩 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매매를 횟수를 늘렸을 때 확률이 50%가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때 많이 먹고 깨질 때는 조금 깨져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후배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 가리켜서 매매를 시킬 때는 네 맘대로 매매해. 수익이 조금씩 자주 나는 것보다는 네. 한 번 날 때 좀 많이 나고 손실이 났을 때는 그냥 조금씩 여러 번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 매매 횟수가 50%밖에 안 돼도 먹을 때 많이 먹고 깨질 때 조금 깨지면 다 합치면 당연히 많이 벌었겠죠. 버는 거죠. 예, 이걸 원하는 거죠. 대신에 이 깨질 때 조금 깨지는 걸 못하는 사람은 한 번에 다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먹을 때는 이렇게 조금 먹고
깨질 때는 많이 깨지잖아요.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싶은 게 그게 아니. 제가 개인 그러니까 기관에 있다가 개인 투자가를 하는 형태로 제가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를 해보니 저도 똑같아지더라는 거죠. 아, 이거 벌어봤자 몇 푼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기가 처한 처지가 문제다. 네, 처지가 문제예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지나서 생각을 다시 복기를 해보니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수익 먹을 때는 많이 먹고 깨질 때 조금씩 깨져야만 합쳤을 때 1년 수익이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거는 결국은 진짜 제일 빅 룰인 거죠. 제일 높은 위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스탑로스를 잘해야 되는 거네요. 스탑로스 잘하고 실제로 살 때 밑에가 좀 막혀 있을 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 조금 났을 때 막 자꾸 잘라 먹으면 안 된다. 보통 잘라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 먹으면 빨리 잘라서 수익 창출하고 이렇게 HTS나 이렇게 모바일 보면 플러스 10%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써 있으면. 자꾸 잘라 먹고 손실 나면 이거 물타기를 계속해서 일단 손실률을 줄이다가 보면 많이 터지잖아요. 금액이 커지면. 그러면은 결국은 터질 때는 많이 터지고 아까 말씀드린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깰 때 많이 깨지고 벌 때는 계속 잘라서 조금씩 먹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승률이 되게 내가 정말 장을 잘 보고 시장을 잘 봐서 실제로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다 합쳐보면 별로 번 게 없는 거죠. 벌면은 공돈, 터지면 생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들도 트레이딩을 하시건 아니면 투자를 하시건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쨌든 얼로케이션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변동폭이 적을 거 아니에요. 네, 기대 수익도 좀 낮고 그에 반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1년에 뭐 몇십 프로는 벌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50% 뭐 주가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이 많이 벌 거야. 그럼 프랍 트레이더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요즘은 더 심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SQQQ, TQQQ처럼 내려도 되고 올라도 되니까 난 항상 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맞히기만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프랍 트레이더처럼 바뀐 거죠. 절대 수익 추구형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매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제일 첫 번째 룰로 삼아야 하는 거는 벌 때는 많이 벌어야겠고 깨질 때는 조금 깨진다는 룰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화면에서 봤을 때 플러스가 난 거는 계속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가 난 건 최대한 빨리빨리 그러니까 10% 이상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정한 룰 정해서 룰보다 마이너스가 더 났으면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플러스 난 거는 정리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의 리스크도 있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을 때 플러스가 났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이 플러스가 많이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게 계속 올라가면 복리로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10% 오른 다음에 그 10% 오른 게 또 10% 오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반해서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실질적으로는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진짜 좋은 주식을 샀으면 그 테마에 딱 맞으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보통 이제 생각할 때 10% 먹고 딱 잘랐는데 막 30%, 50%가 있으면 내가 저거 왜 잘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 먹고 걔는 자꾸 쳐다보지 않거든요.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50%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대신에 깨지면 계속 물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패턴을 조금 바꿔보시면 전체적으로 1년 지나서 성과를 분석해보면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뭐 다 아시겠지만 뭔가를 사가지고 이익이 나면 포지션이 늘어나요. 손해가 나면 포지션이 줄어들고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샀다가 15만 원이 되면 포지션이 늘었잖아요. 10만 원이 5만 원이 되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계속 물을 타면서 깨진 게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포지션이 커지잖아요.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위로 가는 걸 할 때는 주식 수가 계속 고정돼 있는데 내려갈 땐 주식 수가 점점 많아지고 대신에 투여한 금액은 점점 커지고 그럼 거기서 밑으로 더 내려가면 손실액이 굉장히 커지죠. 그에 반해서 올라갈 때는 계속 그냥 내가 주식을 늘리지만 않았다면 늘릴 수도 물론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타는 거를 이제 불타기라고 부르더라고요. 내려갈 때마다 타는 건 물타기, 올라갈 때마다 더 사는 거는 불타기.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이딩에서는 용어로는 피라미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더 사는 거를 피라미딩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내려갈 때마다 더 사는 영어 용어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피라미딩이라는 전략은 존재하지만 내려갈 때마다 사는 전략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하면서 미국 주식 쭉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제는 어떤 증권사
HTS, 이 전화기 MTS에는 물타기 버튼이 있어요. 물타기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네, 있어요. 네, T증권사, 신설증권사, 네, 누르면은 물타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타집니까? 물타기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몇 주씩을 얼마 빠질 때마다 사면은 어떻게 되더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물타기 뭐 다른 이제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이 나온 이제 TQQQ 물타기 전략 이제 주창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막 50%, 60% 막 이렇게 로스가 나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저도 물타기 엄청 좋아하는데요. 물타기가 뭐 사실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최고의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인데, 근데 물타기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물타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엄청 편해지거든요. 왜냐면 브레이크기분이 확 낮아지니까. 그런데 위험은 4배가 된 겁니다. 4배. 네, 그러니까 위험은 마음은 편하고 위험은 올라갔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물타기는 진짜 가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주식이나 좋은 회사 주식을 발굴했다면 적정 가치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면 물타기에 대해서 상관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이제 인덱스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계속 물을 타는 것 자체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결론까지. 프랍 트레이더와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좀 나눠 생각해 보는 거는 개인들이 이제 그야말로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행태로 이제 거래를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코멘트를 많이 읽는데 코멘트에 그런 얘기를 워낙 섞어서 하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모실 때 펀드 매니저 출신은 좀 많이 뵀는데 프랍 트레이더라는 용어로 출신은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트레이더 출신으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여기 있는 대표님이나 전화는 이제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실제로 펀드 매니저나 매니저 생활은 저도 잠깐밖에 안 한 거기 때문에 매니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트레이더가 숫자가 좀 작아요. 작아요. 네, 숫자가 왜냐면 한 회사의 프랍 트레이더가 뭐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펀드 매니저는 숫자가 많으니까. 물론 증권사들에서 이제 프랍 트레이더를 많이 뽑아서 운영을 했던 시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런 프랍 트레이딩 아까 얘기한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최소화시켜 나가고 오히려 기계로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알고 트레이딩을 하거나 차익 거래성을 하거나 기계로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는 적고 벌 때는 꾸준하게 계속 버니까 그쪽은 포지션을 계속 늘리고 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트레이더들이 개인 투자가에 훨씬 가깝죠. 네. 펀드 매니저들은 하는 행토가 다르지만 프랍 트레이더들은 그냥 지 돈으로 할 거를 회사 돈으로 해가지고 자기 돈의 1000배나 100만 배를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서 남는 돈의 일부를 보너스로 받는 거죠. 근데 보너스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번대로 받는 거죠. 뭐 회사 마음대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 투자가. 그리고 이제 외국계랑 이제 국내사랑 좀 다른 게 외국계는 얼마 레이시오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딱 몇 퍼센트 줄게 이렇게 안 정해져 있거든요. 팀 단으로 돼 있고 이제 부서 단으로 돼 있는데 국내는 개인 계약도 되게 많아요. 회사랑 개인이랑 회사 개인이 너무 잘하면 네. 그래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프랍 트레이더와 펀드 매니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케빈 강 대표님이 저희 방송에서 꽤 초반에 챗 GTP를 저희에게 소개해 준 분이셔서 요즘에 뭐 열풍이어서 GTP가 내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날 저는 진짜로 처음 들었거든요. 새로운 내용을 항상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뭐 좀 시간이 있다면 구글의 바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따로 시간 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글의 대항마 바드를 또 내놓는다는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프랍 트레이더와 펀드 매니저에 대한 설명 고맙습니다.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